자,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 얘기입니다. 호남도 같이 가고 오늘은 안보 행보를 같이 했습니다. 이거 여간 신경전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자, 오늘 두 사람이 간 군부대 모습인데 안철수 전 대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 장면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더 이상 군복무 단축은 국방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군복무 단축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저희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표가 합동참모본부를 찾아가지고 네. 문재인 대표하고 차별성을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한 얘기가 나는 군을 현재 20개월인 거를 1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잘못하면 우리 안보를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다. 나는 절대로 그런 꼭 선거 때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그전에 또 사드는 또 배치를 반대하고 하셔갖고요. 네. 조금 아직은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는 안보 문제가 정리가 좀 덜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말씀은 저는 아주 굉장히 제 스스로 만족하겠습니다. 근데요.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는 사드를 이제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씩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도 반대를 했다가 지금은 결정하지 않았다까지 왔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반대, 그 다음에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전에 먼저 좀 유보적인 상태로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아예 처음부터 당론으로 사드는 절대 반대였다가 요새는 안철수 전 대표나 국민의당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우리가 그건 일단 예전에 당론 반대 이제 잊어주시고 우리 생각은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정훈 의원. 그러면 선거 때문에겠죠, 역시? 선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보 상황이 북한이 작년에 2번이나 핵실험하고요. 지금 또 ICBM을 쏜다 안 쏜다 그러는데 과거에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유리했지만 지금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분들이잖아요. 통수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대권인데 그걸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판단해서 저는 공약들을 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현재 그 전방에 가서 군인들 만나고 있거든요. 이제 안보 행보 계속했습니다만, 글쎄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황교안 권한대행도 군 부대를 찾았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 그렇겠지 싶을 것 같네요. 소개합니다. 방금 여전하네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단마진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서 병역 면제 결정이 났습니다. 굉장히 두드러기가 심하고 가렵고. 자, 그러니까 이게 건빵맛, 추억의 건빵맛인데 이제 군 면제 받으신 그 기록 때문에 그런데 허만섭 차장 나오셨거든요. 자, 그 논란이 있는데 권력형으로 군대 면제 받았다는 의혹을 내는 분이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 사정 꼭 권력형은 좀 거리가 있긴 하네요. 예, 그 청문회 당시에 제가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대학교 동기분이랑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직접 취재를 해보셨군요. 예, 대학교 때 그 피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마진으로 이제 군대 면제받은 이 부분은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대선에 계속 끝까지 출마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출마한다면 과거 이해창 총재 아들 병역 문제와 마찬가지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받게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총리가 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총리 결격 사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면제를 받았 이유만으로도. 저는 이제 좀 사소한 문제긴 하지만 지금 방금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건빵 맛이 여전하네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뭐 군대를 안 가고도 건빵을 예전에 뭐 먹어봤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우리 군대를 직접 갔던 사람들이 군대에 있을 때 먹었던 그 건빵 맛을 보고 건빵 맛이 뭐 비슷하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도 안 가신 분이 마치 군대를 간 것처럼 군대 건빵 맛이 여전하네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황 대행께서 논산 훈련소를 가셨잖아요. 저는 지금 황 대행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냐 안 나오냐 굉장히 관심들을 표현하는데 저는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저분께서 하시는 건 대행이니까 이 네. 선거와 좀 오해를 안 받으시려면은 논산훈련소만 해도 후방입니다. 지금 안보 상황이 저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보는데 과거 뭐라 그럴까요? 좀 새벽에 전방 GOP를 좀 가신다든지 어떤 네. 해안 초소를 가신다든지 이렇게 새벽같이 한밤중에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우리 군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시에 기습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군기를 바짝 차릴 텐데 저렇게 뭐 장관하고 옆에 뭐 포스타 이렇게 대동하고 이렇게 후방을 가시면은 좀 행사성으로 네.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대통령 대행답게 최전방 부대를 좀 새벽에 좀 가시면서 군기를 네. 좀 다잡아 주시면 대한민국이 좀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계속 주목받는 이유가 대선 출마 가능성 뭐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자, 잠시 후에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 오늘 낮에 문화일보가 조사한 거 보니까 꽤 높게 나왔거든요. 자, 여론조사 얘기는 잠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전방 가 있는데 KBS 출연하느냐 마냐 이것도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황교익 씨라는 분 때문이라는데 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과연 그가 어느 분일까? 영상 보면서 이분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왜 논란이 되는 거죠? 예. 원래는 KBS의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KBS에서 1월 6일 날 이분한테 목요 특강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월 14일에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이라고 더불어 포럼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공동대표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틀 뒤에 KBS에서 지금이 대선 국면이고 매우 민감한 국면이니까 KBS가 공영방송 아니냐. 그래서 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바로 쓰기엔 좀 그러니까 네. 좀 일단 좀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황교익 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틀 뒤에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KBS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나를 출연시키는 거를 네. 금지한다는데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지지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는 분이 공영방송에 나와서 사실 정치 얘기하면 무관한 거잖아요. 맛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뭐 그렇게 샀을 때는 좀 약간 설왕설 얘기들이 있어요. 만약에 네. 이제 뭐 어떤 시사 프로라든지 뭐 시사 프로를 진행한다든지 뭐 어떤 시국 강연 같은 거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교양 프로고 맛에 관한 것이니까 과연 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맛 칼럼을 얘기를 하든 반기문으로 전 총장을 지지한 사람이 맛 칼럼을 하든 사실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 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KBS의 결정이 뭐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KBS는 우리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문재인 지금 보시는 장면은 송해 선생님인데 선생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곁에 있는 건데 예. 저 장면은 왜 의미가 있는 영상이죠? 저게 왜 그러냐면 송해 선생님이 그 당시에 지금 대선 전국입니다. 네. 대선 막판에 이제 전국 노래자랑 녹화장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하는 얘기를 했어요. 대선 막판에. 전국 노래자랑 사회복에서요. 예. 근데 이제 KBS에서 그걸 반영을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KBS 얘기는 이건 사실은 이미 녹화가 된 거고 이게 네. 사실은 단순 프로가 아니라 전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는 프로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안 내보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황교익 씨는 당시에 전국 노래장도 나갔잖아. 근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KBS가 5년 전과 지금하고 약간 기준이 다른 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보세요? 하정대 논설위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유로 네. 오늘 원래는 이제 KBS에 가가지고 어떻게 네. 보면은 초청 이제 토론회가 있는 건데 네. 그 자체를 이제 거부했다고 하는 것. 네. 문재인 대표는 다른 지금 후보들은 다 와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KBS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가 거부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언론사에 대해서 갑질을 한 거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종합편성 채널이 있을 때도 처음에는 네. 대부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뭐 1%도 안 되는 그 0%대 그 시청률을 가진 언론사 방송사라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때도 종합편성 채널들 상당히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 후보인데 그거를 이 칼럼니스트 한 사람을 출연시키지 않는다고 나는 여기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잉 대응 아닌가. 적어도 이거는 나가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얘기를 하면서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죠. 어쨌건 이제 가장 앞선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몸을 좀 사리게 되는 것 같고 1시간 정도 지지율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저녁으로 예정됐던 KBS 출연은 이제 불발이 됐고요. 자, 허만섭 차장. 이제 문재인 대표 보니까 강원도를 찾았는데 글쎄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난 장면이 방금 전에 나왔었죠.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고구마 얘기가 좀 오갔다면서요? 예, 고구마 얘기가 오갔는데 그 전에 제가 그 KBS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그 문재인 대표가 출연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질을 국민 앞에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기자실에 뭐 데모질을 한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혹시 그 조중동 프레임 뭐 이런 식의 그 편가르기식의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금 더 좀 전향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계속 그럼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자, 별명이 누구는 사이다고, 나는 고구마고, 누구는 김밥이고, 누구는 비빔밥이고, 누구는 뭐가 있었나요? 김치가 있었죠. 자, 이제 감자와 고구마 얘기를 그 소재로 강원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저 고구마시지 않습니까? 고구마를 제일 처음 들여온 사람이 무덤이 지금 원주에 있습니다. 강원도 3대 못생긴 감자. 고구마를 들여와서 처음 정식하고 이렇게 만 재배 성공시킨 곳이 부산에 제가 자랐던 영도. 그러시군요. 예, 고구마 약간 인연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국제 대회는 지난번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올 텐데요. 북한이 뭐 이렇게 관계자들은 뭐 판문점 통해서 인도로 온다 하더라도 좀 선수단 임원 이런 분들은 좀 금강산 인로를 통해서 내려온다든지 또는 뭐 철로가 연결돼서 내려온다든지 그 참여가 좀 특별히 의미가 있게 그 국제적인 하나의 그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좀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번 2014년 아시안게임 때 북한 선수단은 이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육로나 기차 타고 내려와서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한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햇볕 정책과 남북 교류 확대에 대한 소식을 강조한 것이죠. 안보 문제에 이 상황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